한강, 남산, 공원, 국제업무지구 요런 것들을 배후로 해서 최고의 주거지가 되지 않겠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남뉴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지부동산 김석상입니다. 유튜브도 올리고 있는데 필명은 노란자화상 아마 검색이 되실 거예요. 네, 우선 한남뉴타운의 전반적인 입지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기 서울시 전체 지도를 한번 놓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을 보면 이렇게 한강이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거 뭐 어떤 풍수지리적 그런 거 저는 전혀 몰라요. 그냥 현상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광진구 맨 먼저 접하는 게 워커힐. 쭉 나와서 압구정, 한남, 그리고 흑석동의 동작 현충원, 그리고 쭉 밋밋하게 흘러나가는 자리예요. 서울에서 한강에 접한 구역들 쭉 봤을 때 가만히 여기 광진구부터 해서 쭉 보세요.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 들어오지 않은 지역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어요. 들어왔어요. 여기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여기 안 들어왔어요. 이쪽 들어왔어요. 여기 밑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 관심 권역이 아니에요. 자, 들어온 지역이 있고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건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지 아직 내일을 안 봤잖아요. 미래의 어느 날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자, 이 얘기는 다르게 설명을 하면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 앞에 커다란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대. 지하철 몇 호선이 건립이 된대. 오늘부터 해가지고 3년 안에, 5년 안에 개통이 된댄다. 이 얘기가 딱 터졌어. 그러면은 우리 집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평당 1,000만 원 하던 게 1,200, 1,300 가겠죠. 그리고 한 1년 반쯤 됐어. 앞으로 1년 반쯤 뒤에 개통이 된대. 그러면 그때는 1,500쯤 가겠지. 이제 개통이 됐어. 그러면 1,500 팔 사람들 없죠. 2,000, 2,500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자리들이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어. 그런데 2,500 가는 자리인데 아직 2,000밖에 안 왔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한남뉴타운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요 초록색 부분, 여기가 용산민족공원으로 되는 겁니다. 약 90만 평이고요. 여기에 관통하는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어요. 이거를 지하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이 커다란 공원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 물론 그 위로 해서 뭐라고 해야 돼? 육교처럼 뭔가를 여기저기 몇 군데 만들어 놓으면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지하화해서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이렇게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시 한남뉴타운으로 와서 한남 2, 3, 4, 5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한강에 접한 게 3, 4, 5구역이고 똑같이 민족공원 이렇게 있고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예정이 돼 있더라. 이런 것들 봤을 때 여기에 업무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향후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달려가면 빠르면 7년 이쯤 뭐 넉넉하게 10년이면 세팅이 다 끝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업무시설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분들의 가장 매력적인 주거 배우지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 투자자라면 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까? 가까운 이쪽 마포구, 뭐 여의도 어디에 가서 살지?
3구역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다. 한남 뉴타운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다. 왜? 여기도 앞으로 10년 남짓이면 전부 다 세팅이 될 거다. 약 12,000여 세대 미니 신도시급으로 해가지고 세팅이 될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대부분이 새 집에 살기를 원하지 뭐 낡은 구축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한강, 남산, 공원, 국제업무지구 요런 것들을 배후로 해서 최고의 주거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분당선 연장 구간이 용산역까지 들어갈 예정이다. 이건 뭐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거고 공사를 언제 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신사까지 이미 공사 완료 개통이 된 상태고 신사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용산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현재 계획은 동빙고역 한강중학교 앞에 삼거리가 있고 여기 동빙고동이라고 써 있는 요 큰 거 있죠? 여기가 수송부 부지. 요 앞으로 한강중학교 수송부 부지 앞으로 해가지고 동빙구역은 확정 그리고 박물관역이 요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한남 뉴타운에서 요쪽으로 해서 보강역 가칭 보강역을 건립해 줬으면 하고 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될 거예요.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남 2, 3, 4, 5구역만 좀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접한 면적이 가장 넓은 건 5구역이에요. 지대가 낮으면서 접한 부분이 가장 넓어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5구역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때는 초창기에는 5구역이 타 구역에 비해서 10% 이상 더 비쌌었습니다. 평당가가.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비슷한 거에서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한남 4구역 신동아 아파트 여기에 위치해 있고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사업성 면에서는 가장 베스트다. 좀 더 구체적인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한남 3구역이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한남 4개 구역 중에서 3구역이 지대가 가장 높고 그러면서 가장 단지도 크고 5,816세대가 지어질 예정이거든요. 지금 단계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 대략 한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른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 2구역은 한강에서는 조금 멀리 있어요. 굉장히 멀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기 오는데 넉넉하게 천천히 걸어서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한강만 버리면 최고의 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배경에는 이태원역,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지근거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건초등학교. 학교까지 있네. 물론 3구역에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지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모르겠고 명확하게 있는 자리 초품화 뭐 대단히 땡큐죠. 그리고 요렇게 4개 구역 중에서 1537세대가 지어질 거기 때문에 단지만 놓고 보면은 가장 작아요. 한남 뉴타운에서만 놓고 보면 못난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3, 4, 5구역은 역세권? 물론 한남역하고 서빙구역이 이쪽에 있긴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하철 6호선 오늘 기준으로 지하철 6호선 역세권이라는 거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되는 거고 뭐 민족공원 남산 한강이야 뭐 잠깐 움직이면 얘네들하고 똑같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 나쁘지 않다. 그리고 3구역에 이어서 2구역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지금 이제 감정평가가 다 끝났고요. 3월 9일 날 조합 정기총회를 거쳐서 평가서가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출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에 들어갈 거고요.
다시 이제 이 구역이 이제 조합원 분포를 보면 기본적으로 25평에 배정되는 그 뭐라고 하죠? 쪼개기, 전환다 세대, 분할 요 세 개가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래부터 빌라였다 이거를 원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원빌라라는 개념은 도정법에 건축법에 이런 데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편의상 얘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 다세대라고 하는 게 이 구역에는 약 78개 정도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78개. 한남 3구역에 780여 개. 한남 4구역에 놀라지 마세요. 7개. 한남 5구역에 약 350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건 정확한 수치 아니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딴 데 이렇게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남 4구역에 7개 정도밖에, 10개도 안 된다는 게 난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 자, 여기 한남 뉴타운이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동빙구 1구역, 보강 1구역, 2구역, 뭐 한남 1구역, 2구역, 동빙구 1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각 구역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뉴타운, 한남 뉴타운 빵 때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4구역은 보강동인데 얘네들이 재개발을 막 열심히 추진을 할 때 여기만 조용히 있었단 말이에요. 일례로 여기에는 평당 약 한 700만 원 정도 했어요. 이런 데들은 재개발 얘기가 있었을 때 1000에서 1200만 원 했어요. 여기에 있는 주민분들 먼 산 바라보며 니네는 참 좋겠다. 우리는 어떤 분이 총대 메고 좀 앞장 섰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한남 뉴타운으로 묶일 거라고. 그거 알았더라면 쪼개기 열심히 했겠죠. 천만다행히 4구역은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전체 조합원이 1166명인데 2331세대가 지어져. 거의 100%잖아요. 이런 사업장이 어디 있어? 이런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사업성이 가장 높다. 분할집은 이렇게 닦아먹는 자리가 없고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4개 구역 중에서 어느 구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투자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리 기가 막힌 좋은 입지라도 앞으로 30년 뒤에 개발이 된대. 그러면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일 내가 숨을 쉬고 있을지 말지 모르는데 어디 그런 자리에 투자를 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빨리 입주하는 자리가 좋아. 그래서 한남 3구역이 최고야. 나는 거기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가 처한 상황, 여건, 머니, 돈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뭐가? 구역이.